예, 파트 2지요. 뭐가 나와 있냐면 unexperienced and experienced. callow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 callow라는 단어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이 원래 callow는요. 이 callow라는 단어가 털이 없는 애 뜻이에요. 털이 안 난. 여러분, 우리가 털이 많은 새나 털이 많은 뭐 동물, 코알라 이런 것들도 막 태어났을 때는 털이 있어요, 없어요? 맨질맨질하죠? 그래서 털이 안 난 새끼를 얘기할 때 callow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깃털이 나지 않은 미숙한, 그렇죠? unfledged. 이 unfledged라는 뉘앙스가 좋다는 겁니다. 나중에 밑에 가면 fledgling가 있으면 뭡니까? 이거는 깃털이 나기 시작하는, 이래서 이것도 미숙한 애 뜨지만요. 됐어요? callow. 그 다음에 제가 이 callow라는 단어는 또 뭐랑 같이 적죠? callous. 이랑 같이 쓰죠. 이 callous는 무슨 뜻이죠? callously. 이건 뭡니까? 굳은 살이 백인의 뜻이에요. 굳은 살이 백인된 찔러도 안 아프죠. 그래서 둔감한. inert. 이런 단어 많이 보죠. inert. 무감각한. inert. 그렇죠? insensitive. 그렇죠? insensitive. 그렇죠? 이 callow랑 callous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경험이 없는 거에 뭡니까? fledgl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fledgling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깃털이 나기 시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뭐 새끼새, 그렇죠? 새끼새 이게 좋잖아요. 새새끼 이거 욕하는 새끼새, 그 다음에 애송이 풋나기, 신출내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Young birds just able to fly, young experienced person을 얘기합니다. 괜찮죠? 우리가 초심자 할 때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novice, beginner, neophyte, tyro, 그렇죠? rookie, uninitiated, 그렇죠? 아직 시작도 안 하네, 그렇죠? 또는 initiated, 막 시작하네,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나올 테니까는요. 그 다음에 ingenious, 이거 뭐죠? 제가 어떤 단어라고 했었죠? ingenious는요, genius라는 천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똑똑한, inventive 이런 뜻입니다. clever, 그렇지 않죠? creative하고 original, 그렇죠? imaginative한 것들을 얘기할 때 ingenius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uninitiated라는 단어 있죠? 아까 얘기했었죠. initiate가 원래 안으로 들어가다는 의미에서 시작하다는 의미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한 애예요. 그렇죠? 경험이 없는, 시작도 안 해보네. 그렇죠? 초보, 생초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초보라고 할 때 uninitiated도 좋지만은 여기서는 어떤 뉘앙스예요? unexperienced, 아주 경험이 없는 초짜. 아이고 이것들 봐라, 새싹들이네, 푸릇푸릇하네. 그렇죠? 무슨 단어요? green, 그렇죠? 초록의. 이것도 초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있지만 우리가 그린 카드나 그린 라이트 하면 뭡니까? 허용, 녹색 신호등 할 때는 허용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요, 그린이 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as green, 그렇죠? He's got a green eye. 초록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헐크예요? 헐크? 초록색? 슈렉이에요? green. 눈동자가 초록색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 있어요? jealousy. 그렇죠? 사람이요, 질투심에, 만화 같은 거 보면 애가 질투하면 눈동자가 초록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green eye, 초록색 눈은 질투와 시기심에 찬 눈을 얘기할 때도 green 얘기합니다. 색깔 관련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억해 두세요. 초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itiate요. 이제 이게 시작하는 거죠. IT 기억납니까? 중간에 IT 동그라미 치면 이게 무슨 의미? go, 가다. 그래서 안으로 시작하고 개입하다, 시작하다, begin, originate. 괜찮죠? 또 제가 IT가 들어가서 가는 거 뭐라고 했었죠? 밖으로 나가는 길 exit, 지나가는 거 transit, 다시 반복하는 거 아까 봤었는데 reiterate. 내가 어떻게 갈지 적어놓은 여행 일지, 여행 계획표, itinerary. 기억납니까? itinerary 하면서 IT가 그죠? go의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itinerary. 그 다음에요, verdant. 이게 무슨 뜻이죠? verdant. 우리나라 말로요, 푸릇푸릇한 신선한인데 딱 좋은 게요, 그 뉘앙스 너무 좋아요. 뭐요? 실록이 우거진. 실록의. 그쵸? 신록의. 그쵸? 신록의. 그쵸? 우리가 실록이 우겨져서 이렇게 할 때요, 그게 verdant입니다. 이 verdant는 이게 원래 불어에서 나온다는데, 불어에서 이게 버르다. 이게 뭡니까? 그린이란 뜻이에요. 제가 불어를 몰라서 솔직히 접근해 드릴 수가 없는데, 그린, 초록색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초록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록이 우거진. 그리고 굳이 하나 더 가자 물어보면, 요 단어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긴 하지만요, 이 verdant를 알기 위해서는요, 요 단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베르, 초록에서 온 건데요. 그쵸? 뭐 흑빛이고 어둡지 피한 데가 파랗게 변하기 시작하는 계절이 언제죠? 봄이란 뜻이에요. 그쵸? 봄날의 vernal. 그쵸? vernal. 그쵸? 됐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어요. 이것도 많이 봤던 거죠? embryo, embryo 뭐라고 했었죠? 태아, 그죠? embryonic, 뭐죠? 태아의 미발달에 의해서 undeveloped and rudimentary, 아주 악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이 embryo란 단어 자체가 원래 뭐예요? 그 자궁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라고 해요. 이게 자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엠브리오는 원래는 원래 의미는 스웰의 뜻이에요. 스웰 의미가 엠브리오가 그냥 의미만 기억하세요. 엠브리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엠브리오는 처음에 애가 그 뭡니까 스펌하고 에그하고 탁 만나는 순간 어때요? 딱 착상이 되면서 알이 생기죠. 분할이 떨어져 나가면서. 근데 이 알이 점점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커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분할, 할구가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태아가 임신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이게 엠브리오예요. 그러다 나중에 몸의 형태를 갖추면서는 뭐가 된다고요? fetus.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되고요? infant. 알고 있죠? 그 다음에 baby. 그 다음에 알고 있죠? 뭐가 되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부풀어 오르라는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엠브리오가 나중에 보면은 어떤 의미로 갈 수 있냐면 엠브리오가 시초의 태초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무언가가 생겨나게 하는 뭡니까? 구심점, 축, 핵 이런 의미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이라는 단어 가장 많이 읽는 거 뭐 있죠? core, 또 kernel, 그렇죠? kernel, 또 gist, 그렇죠? 어떤 핵심이 되는 거 이런 단어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진짜로 그 핵무기 할 때 핵무기요 뭐라고 써요? nucleus 이것도 그렇죠? nucleus 이것도 핵이라고 쓰는 단어죠. 핵심이 되는 거, 축이 되는 거. 됐어요? 이거로부터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거니까요. 이때 나오는 게 배아세포, 줄기세포, 제대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nascent라는 단어요. 발생하고 있는 초기, coming into existence and beginning to exist, incipient 이 단어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시작의, 초기의. 이거는 nascent는 원래 우리 이거 했었어요. NAT 또는 NASE 이게 다 뭐예요? 이게 to be born,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태어나다. 시작의 또는 new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NAT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국가나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네이션이라고 했는데 원래는요. 불어에서 나치온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치온이란 단어는 국가란 뜻이 아니고 뭡니까? 함께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이요. 그리고 실제로 나치온 말고 그 뭐죠? 빼뽀 피플은 사람이고요. 국민. 그렇죠? 국민은 있고요. 국민을 형성하는 거는 민족이 아니고 뭐죠? 스테이트란 단어예요. 언제였죠? 웨스트팔렌 조약이 처음으로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사 안 배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국가 그러면 원래부터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이 국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세계사 공부할 때 그렇죠? 굉장히 헷갈렸던 게 그거였습니다. 책에 보니까는 독일의 칼 대제가 엄청난 업적이 있어요. 막 일본 영토를 확장하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영웅이었구나. 막 보다 보니까 같은 비슷한 시대에 프랑스의 샤를르마뉴가 진짜 많은 업적인데 칼 대제가 거의 유사해. 그래서 야 같은 시대 영웅이 둘이었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영국의 찰스 왕자는요 거의 똑같은 걸 또 했어요. 그래서 야 한 시대에 3명이 이렇게 똑같이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죠. 찰스를 독일어로 읽으면 칼입니다. 그 찰스를 불어로 읽으면 샤를르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때만 해도 뭡니까? 민족이 나눠져 있지요. 국가는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귀족 가문 하나가 그렇죠? 둘째 아들은 에스파니아에 보내서 에스파니아 왕을 만들고 그렇죠? 한 명은 또 뭡니까? 영국에 보내서 영국을 지배하는 영국 왕이 되고 그렇죠? 존 왕이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민족이 여러 지역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 개념이 없었다고요. 근데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네이션,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스테이트. 그래서 원래 국가 개념은 스테이트가 국가라는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왜 NAT 하다가 하면요. 함께 태어난 민족이 네이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건 뭐라고 그래요? 태어난 성격, nature, 타고난,
innate. 그러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natural. 그렇죠? 이 innate 들어가는 것들은 다 태어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native라는 단어도 있죠. native. 됐어요? native. 또 이게 들어가는 게 여기서 어떻게 변합니까? neo, 새로운 이런 단어도 나오죠. 그래서 nascent가 무슨 뜻이다? 태어나는, 생겨나는 시초의 nascent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이라는 단어 알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뭐예요? 르네상스는 부활, 재생. 이 르네이센스 할 때 이 르네이센스도 원래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르네상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르네상스. 이것도 논리 문제 나오죠? 르네상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한번 사장님 찾아보세요. 르네상스 맨. 그렇죠? 르네상스 맨. 그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르네상스 맨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못하는 게 없는 다재다능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inculcate, 막 시작한 inculcate. 이거는요, 밑에 recently begun, rudimentary, elementary 이렇게 하는데요. inchoate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냥 어원 무시하면서 얘기해 줄게요. 이 뉘앙스는 막 시작하는 뜻이 아니고요. coat가 어떤 색깔이나 형태가 아직 안 발달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게 처음에는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뚜렷한 모양이 없죠. 그래서 아직 그 형태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이게 inchoate이에요. inchoate. 됐어요? 색깔이나 형태가 갖춰지지도 않은. 그래서 미발달이. 그렇죠? 미발달이란 말이 왜 들어간다 얘기했죠? 우리가 형태가 없는 단어 뭐 알고 있었죠? 우리가 배운 거? amorphous, shapeless 이런 거 본 적 있었죠? 무형의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inchoate입니다. 됐죠? 저는 이것도 기출 독해였었는데 그런 독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가 나왔냐면요. 꼬마 애들은요. 태어났을 때 그렇죠? 어떻답니까? 솔직히 저도 막 태어난 신생아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고모네. 그렇죠? 이렇게 봤는데 뭐 옛날에 어렸을 때요. 그렇죠? 그 신생 딱 보면서 뭐랬어요? 우와, 그렇죠? 징그러워. 막 했다고 혼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이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신생아시 가서 신생아를 보니까 어때요? 뭐 어른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너무 이쁘다는 둥, 우리 애가 뭐 너무 잘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는 둥. 전 되게 황당했던 게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 어른들 뭐 얘 봐라 뭐 다른 애한테 이게 뭐 코가 어떡하다. 제가 보기엔 코도 아무도 없고 다 이상한데 다 실까맣고 털나고 다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신생아 보면요. 몰라요. 자기 자식이고 자기 손자고 막 관련이 있으니까 조카고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지 남이 보면 다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게 정상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렇죠? 그런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그 이론이 있어요. 진짜로.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그 애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결정돼요? 어떻게 결정돼요? 갓난 애 때부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을 보고 닮아간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분들은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나 태어났을 때 누가 주로 돌봤어? 막 이걸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어렸을 때는요. 자기 인상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고 아 눈썹은 저렇게 생기는 거고요. 눈썹이 형성되고요. 아 코가 저런 거예요. 그럼 코가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닮아간대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임상이나 실험됐던 데가 어딘가 하면은 미국에 무슨 그 퀘커 교도인가 무슨 교도도 있잖아요. 모자 이렇게 미치 모자 쓰고 수염 나고 있는 애들. 그 마을은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남자들이요. 알아요? 다 똑같이 수염 나고 모자 쓰고 이렇게 했는데 자라나면서 다 그 모양으로 얼굴이 변해갑니다. 그 형태로. 그래서 어렸을 때 자주 보는 사람들은 얼굴을 리퍼런스, 준거로 해서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예쁘고 좋은 거 보여줘야 되는 게 그런 의미에서 inchoate는 뭐예요? 아직 형성도 안 된 거라고 했습니다. 발달도 안 되고 형성도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rudiment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rudiment요. 이 단어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다시 복습합니다. 주목. crude라는 단어가 날 것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crude라는 단어 알죠? crude. 그래서 제가 crude oil 원유라고 했었죠. 근데 행동이 그렇죠? 뭔가 다듬지 않고 refined 안 되고 crude야. 그건 뭐예요? 무례한, 조잡한 이게 crude 의미도 있죠. 그래서 crude에서 rude만 떼우면 뭐예요? 그렇죠? 애가 그렇죠? 기본기도 안 갖추고 무례한 겁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렇죠? 꼬마애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어때요? 그렇죠? 말을 다듬고 쓰는데 이 단어는 할아버지 기분 나쁘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좋은 말로 이렇게 해요. 그냥 할아버지 바보야, 빵꾸 뚱꾸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그냥 크루드한 거여서 루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루디먼트는 그렇죠? 뭔가 다듬고 세련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기초, 기본, rudimentary 들어본 적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기초적이고 다듬지 않은 단계를 벗어나서 박식하고 해박한 게 무슨 단어였었죠? erudite 할 때 erudite 이게 박식한, 해박한 이런 단어도 있었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fundamental element principal skill as of a field of learning 괜찮고요. 기본기, 기초, rudimentary, 기초의, elementary 좋죠. 그 다음에 타이어로 이 타이어로가 뭐죠? 초보자, 초심자, beginner, novice 그렇죠? beginner, novice 아까 제가 무슨 말 했었죠? green도 있었죠. green 그렇죠? green 근데 농담삼아 green horn 그렇죠? green horn horn 알아요? 그것도 많이 씁니다. green이라고 많이 쓰면 horn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horn H-O-R-N이요. 여러분 또 혹시 이 단어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단어도? 이 단어 알면 좋은데 horn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한 건 horn이에요. horn. 이게 horn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뿔이죠. 뿔. 저 소뿔이나 이거 horn이죠. horn. 근데 이걸 잘라서 뚫어서 부 하면 홀은 해서 우리가 나팔도 되기도 하지만은 horn은 원래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슴 같은지 뿔이 나올 때 처음부터 막 그죠? 그 악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푸릇푸릇한 아직 뭡니까? 파란색, 그린색 horn. 그래서 초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horn은요. 숫돌이라는 뜻이에요. 숫돌. 그렇죠? horn up, horn on. 그건 뭡니까? 연마다 달다. 우리가 칼 가는 숫돌.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는 단어 타이어로. 이 타이어로는요. 원래 옛날에 있었던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일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린 병사의 이름이었어요. 타이어로라는 어린 병사 이름이 그렇죠? 타이어로. 그렇죠? young soldier.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타이어라는 단어에 딱 반대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young soldier의 반대가 old soldier. 그럼 여러분 늙은 병사 아니고 그렇죠? 오래된 병사죠. old soldier. 이 old soldier를 또 어원으로 어떤 단어 쓰죠? 그렇죠? 베테랑. 그렇죠? 베테랑. 영어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veteran. 그렇죠? veteran. 그럼 이 veteran에 딱 반대되는 단어가 뭡니까? 타이어로. 그렇죠? 어린 병사. 학도병. 뭐 이런 것들이겠죠? 어린 병사. 그 다음에 novice. new죠? N-O-V. 이게 new죠? novice가 처음 시작하는 애. 우리 N-O-V로 시작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진? 뭐 있어요? 어디 봐요? 그렇죠? 할 게 얼마나 많은가 보고 있어요? novice. 새롭게 쓰여진 이야기. novel. 이 novel은 새로운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내부로부터 모든 걸 새롭게 바꿔가는 거. 기술 혁신. innovation. 그렇죠? 다시 새롭게 바꾸는 거. renovation. 그렇죠? 새롭게 뜨는 샛별. nova. 그렇죠? nova. art nouveau. new art란 프로죠. nouveau. 그렇죠? N-O-V. 새로운 소리 들려드릴까요? 노바소닉. 그렇죠? 할 때 노바 들어가는 건 다 그렇죠? 새로운 열정을 느껴보실래요? 월드컵 축구공 피버 노바. 노바가 들어가는 건 다 뉴랑 관련된 겁니다. 뉴. 됐어요? 우리가 독해 나오는 거는 노바가 아까 제가 샛별이라고 했었는데 SN. 그래서 슈퍼노바. 초신성. 이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죠. 초신성. 슈퍼노바. 그 다음 봅시다. apprentice. 옛날에는요.
수공업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이 수공업 협동조합을 길드라고 불렀어요. 중세. 이 길드에서 모든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없고요. 필요하면 길드에 가서 주문을 하고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 만드는 길드에서 주문하고 여기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발 만드는 길드를 지배하는 우두머리 두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두목을 영어로 마이스터, 그렇죠? 마스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 밑에서 매일매일 와서 신발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일당과 월급을 받는 그렇죠? 기능공, 얘를 한국말은 직인이란 말로 많이 써요. 직인. 이런 애들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래서 존, 이게 데이죠. 그래서 journeyman, 그렇죠? 여행 가는 사람 아닙니다. journeyman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기술을 배워서 자기의 어떤 직책을 잡아보고자 아빠 손잡고 이 길드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면서 일을 배워서 직책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그렇죠? 시다바리, 따까리 뭐라고 그러죠? 도제라고 얘기했었죠. 이 도제가 바로 뭡니까? 자기의 일을 어떤 것을 우리가 어프리엔드 할 때 프리엔드죠. 여기서 하는 게 어프렌티스입니다. 이게 도제예요. 그렇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요? 어프렌티스는 원래 이 길드에서 이 시스템에서 나온 겁니다. 마스터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어요. 후기 마스터를 뽑아야 됩니다. 뭐 돈 많이 내네? 뇌물 주네? 아니죠. 직인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의 최고의 작품인 그렇죠? 신발을 만들어봐. 그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애를 후기 두목으로 뽑겠어. 그래서 얘네가 자기가 두목이 되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두목이 되기 위한 최고의 작품. 마스터피스. 이거 한국말로 걸작.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됐어요? 어프렌티스 어원 알겠습니까? 그렇죠? 프렌티스 할 때 프리핸드, 붙잡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본격적인 이것을 갖기 위해서 견습하는 견습공 도제입니다. 우리가 프리핸드에서 뭐 했었어요? 모든 걸 포함하다, 이해하다, 컴프리핸드. 그렇죠? 어떤 걸 체포하다, 불안하게 하다, 이해하다, 어프리핸드. 어떤 걸 뒤로 끌고 가는 거 비난하다, 리프리핸드. 그렇죠? 아기를 가지고 있네요, 프레그넌트. 어디를 정복할 수 있는 프레그너버. 그렇죠? 임프레그너블은 정복할 수 없는, 내가 빼앗을 수 없는 임프레그너버. 기억나시죠? 무슨 말인지요? 그 다음에 딜리탄트요. 딜리탄트. 목적 없는 예술의 추종자. 우리는 솔직히 이거 다 미술 애호가. 이 단어 알아요? 딜리탄트. 그렇죠? 딜리탄트 이거 뭐 어떤 겁니까? aimless follow of the arts amateur dabbler. 장난 삼아 하는 그렇죠? 미술 애호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무슨 뜻이에요? 딜리탄트요. 왜 아마추어에서 가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단어 아나요? 딜렉터보.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게 입맛에 맞는, 그렇죠? 자기의 기호에 맞는,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딜렉터보. 만약에 이 딜레턴트를요 그렇게 잡을 수 없으면은요 불에서 온 거예요. 이것도요. 원래 불어에서 이게 이 뜻이에요. give pleasure to. give pleasure to. 누구누구에게 기쁨을 주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쁨을 주다는 의미가 뭐죠? 이 단어랑 어원이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delight. 그렇죠? 그러면 예술을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왔는 아마추어는 뭐라고 그랬었죠? 아마추어는 AM이 뭐예요? love. 예술을 왜 하는 거예요? 그냥 like, 좋아해서요. 사랑해서. 얘는 delight, 즐거워서 하는 애들 딜라턴트라고 얘기합니다. 딜라턴트하고 딜라이트하고 그렇죠? 불어와 영어이긴 하지만 발음도 되게 유사하죠. 영어로는 딜라이트, 영어로는 딜라턴트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expertise. 이거 솔직히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expert라는 단어 제가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전문가, expert예요. 그래서 expertise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그렇죠?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specialized knowledge, expert skill.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건 제가 굳이 링크 안 걸게요. 그렇죠? expert요. 그 다음에 connoisseur.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옛날에 아이스크림도 있었는데 connoisseur. 그렇죠? 아이스크림. 감정인, 감식가, 전문가, 예술 애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person with good judgment on matters in which taste is needed. 어떤 테스트 이때 뭐예요? 그렇죠? 어떤 전문적인 취향과 식견이 요구되는 문제에 있어서 좋은 판단력을 가진 사람, 전문가. 됐어요? 이것도 불안한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connoisseur. 영어는 이런 스펠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요? 불어는 참 쓰기도 힘들죠? 어떻게 돼요? connoisseur. 이렇게 되나요? connoisseur. 이거를 영어에 똑같은 대칭되는 단어로, 그쵸? 쓰라고 그러면 무슨 단어 있을까? connoisseur. 뭐 있어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영어로 따지면. cognition. 뭐 하는 거죠? 인식. 그쵸? 그럼 cognition은요, 딱 보면서,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가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쵸? cognition. connoisseur. cognize, 그렇죠? 어떤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cognize 알 수 있는 사람을 connoisseur라고 부르는 겁니다. 불어로요. 감정가. 그 다음에요. 그렇죠? virtuoso 하면서 뭡니까? virtuoso 하면서 예술의 거장. 거장 할 때 우리가 보통 마스터도 많이 쓰고요. 또 그 뭐죠? 그 지휘가 중에 명지휘가는 뭐라고 그래요? 마에스트로. 그렇게 얘기하죠. 마에스트로 거장. 이 벌추스라는 단어도 이거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이거 불안 아닙니다. 이거 이태리어 계통인데 이 영어랑 똑같은 단어.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원이 아니고 형성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돼요? 벌추소 맞죠? 추소 이렇게 되나요? 맞죠? 벌추소. 이 단어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영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virtue예요. virtue. 그렇죠?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온 겁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실력을 지닌 사람. virtue예요. 그렇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뛰어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virtuous skill. 이게 virtuous입니다. virtuous skill.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작품이나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virtuous한 스킬을 지닌 사람. 이게 그렇죠? virtuous예요. 됐나요? highly skilled. 이때 highly가 virtuous skilled. 됐습니까? virtue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droit. 이때 adroit 알고 있죠? 솜씨 좋은. clever, skillful, ingenious, resourceful. 아까 제가 resourceful 재주 있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쵸? 뛰어난 거라고 했어요. resourceful. when dealing with problem. 그쵸? clever, skillful. 그쵸? 영리하고 재주 있는. adroit라는 단어는 나중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목해 보세요.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심지어는 이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right. 올바른, 똑바른. 알겠어요? 리즈, 렉트, 로이트. 다 straight. straight 할 때 이 straight도 원래 그쵸? 리지드에서 온 거예요. 그쵸? 올곧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right, 똑바른. 또 뭐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수정할 수 있는 할 때 corrigible. 들어봤죠? corrigible, incorrigible. 그 다음에 어떤 애가 딱 부러져. 휘어지지도 않아. 딱 엄격해. 꺾이지도 않고 막 이래요. 어떻다고 그래? rigid. rigid란 말을 해서 단호한, 견고한. 또는 엄격한 성격을 얘기할 때 legal. legal한 단어 알죠? legal. 가혹함, 혹독함. 딱 부러지는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rect는 딱 직각이 되는 직각사각형. rectangle. 어떤 걸 똑바로 고치는 거. correct.
그렇죠? correct. 똑바로 이렇게 세우는 거. erect, rectitude, rectify. 똑바로 만들다. 그 다음에 adroit.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에서 아주 똑바로 잘하는 애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어원은. 그래서 아주 능숙하고 익숙한 이런 뜻이 adroit예요. 능숙한, 솜씨 좋은. 그리고 이 여기에다가 adroit 앞에다 뭘 붙이면 mal 붙이면 mal adroit 이게 뭐예요? 솜씨 없고 재주 없는의 뜻으로 쓰이죠. 솜씨 없고 재주 없는. 그 다음에 이것도 했었죠. dexterity 기억납니까? dexter가 무슨 의미요? 오른손잡이라고요. 그 다음에 왼손잡이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었죠? sinister. 그래서 dexterous는 오른손잡이, sinister는 왼손잡이인데 그게 어떻게 변한 겁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잘 쓰죠? 그래서 dexterous는 재주가 있는, 솜씨가 있는. 왼손잡이는 그쵸? 불길한, 그쵸? 재수 없는, 흉한 이런 의미가 돼버렸어요. dexterous는 오른손잡이에서 그쵸? 솜씨 좋고 능숙한의 뜻이 되고요. sinister는 S-I-N ISTR, 시니스터는 불길한, 흉측한 이런 뜻이 됐습니다. dexterous. 그리고 dexterous 이 앞에다 무슨 단어 붙이면요? MB 붙이면 뭡니까? 양손을 다 오른쪽처럼 쓰는 거니까는 양손잡이라고 얘기하죠. 양손잡이. 설명 볼게요. Skill and grace in physical movements, mental skill and cleverness. 그쵸? 뭐 정신이나 손에 있어서 다 재주가 좋고 잘하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deft. neat and skillful. 이건 모르겠네. 이거는 구별하기 되게 힘드네요. deft. 그쵸? 저는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했네. 우리가 craft라고 그러죠. craft가 무슨 뜻입니까? 크래프트가 어떤 기계나 장치 솜씨죠. 스타크래프트, 그죠? 스페이스크래프트 할 때. 그래서 크래프티가 솜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크래프트하고 데프트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솜씨, 기술, 수완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솜씨, 기술, 수완. 됐어요? 데프트. 그 다음에요. 이 단어는 우리 많이 봤어요. 어디요? M-A-G-N 동그라미 있어요. 맥은. 이 맥은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great, 거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웅장하고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 magnificent. 조그만 권총이 아니고 권총이 묵직해요. 큰 권총. magnum 권총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가 확대하다, 크게 만들다. magnify. 그래서 magnifying glass가 뭐예요? magnifying glass. 확대경, 돋보기. 그렇죠? 또 뭐예요? 마음이, 내 마음, anima. 마음이 굉장히 넓으네요. 뭐예요? magnanimous. 관대한, 자비로운. 그죠? 그 다음에 크기, 강도, magnitude. 그죠? 그 다음에 엄청난 힘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쇠, magnet죠. NET로 끝나죠. 마그넷 할 때요. magnet. 그럼 magnet는요. 거대한 놈, 큰 놈, 대단한 놈. 우리말로 뭐라 하죠? 거물. person of prominence and influence. 우리가 또 가발이라는 뜻이 있는데 가발을 큰 거 쓰려면 머리가 커야 되죠. 그래서 big wig. 그렇죠? 큰 가발 쓰는 애. 거물. 또 우리가 일본어가 영어가 됐죠. 쇼군 또는 타이쿤. 그래서 대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영어로 쓰죠. 타이쿤. 그렇죠? 타이쿤. 이것도 일본에서 옵니다. 대군. 그래서 타이쿤, 거물. 그렇죠? 매그니 들어가면 great의 뜻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pponent의 PON 동그라미 치면 되죠? PON이 push죠. 놓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PON이 나중에 POS가 되기도 하는 거죠. pose나 폰이나 pound나. 그래서 내 반대쪽 길에 놓여있는 사람, 상대방 적. 됐어요? 한번 복습해야 돼요.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compose 구성, suppose 추측, propose 제안 청원, depose 왕을 폐위시키는 거, juxtapose 병치시키고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있었어요?
리포즈는 뒤에 갖다 놓는 거 휴식이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렇죠? 되게 많았었죠, 우리가요. 그렇죠? 많은 줄 알았더니 또 하려고 그러니까 별로 안 떠오르네요. 그렇죠? 포즈가 put, 놓다는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oppose는 길 위를 막고 놓여 있는 거여서 상대방이고요. 그 다음 것도 우리 되게 많이 봤던 거네요. adversary의 VERS요. verse나 verse, turn. 어느 쪽을 향해서 등을 돌린 사람. 그래서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 상대방 적, enemy, 그렇죠? opponent. 괜찮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adverse, 그렇죠? 불리한, adversary, 고난 역경, averse, 반대하는, avert, 피하는, convert, 전환하다, 그렇죠? reverse, 뒤집다, versatile, 다재다능한, vertigo, 그렇죠? 뱅글뱅글 돌아서 현기증, 어지러움, version, 되게 많이 했었죠? diverse, 다양한, 하나로 통합된 조화, universe, 우주, 조화, 다 verse나 vert요. 턴에서 나온 거라는 거 알면은 adversary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몇 번 나왔었는데 까먹었을 때 됐네요. disputatious 기억나요? 이거 어원 뭔지 기억나시는 분? 어디가 어원이죠 이거? P-U-T 무슨 의미죠 이거? think 생각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를 모아서 한꺼번에 합산하고 계산하는 생각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compute 그렇죠? 그 다음에 너랑 나랑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잖아 하면서 생각이 달라서 논쟁하는 게 dispute 그러면 이게 disputatious죠. 됐어요? 혹시 이렇지 않을까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putative, P-U-T 적어보세요. P-U-T 그렇죠? A-T-I-V-E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렇죠? 이건 누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impute A to B 그러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생각돼요. 뭐죠? 반복적으로 again, repute, reputation, 명성, 평판, repute, reputation. 됐어요? 그 다음 갑시다. polemic. 이 단어도 좀 어려운데요. polemics 이렇게 쓰면은 논쟁, 논박, controversy. argument in support of the point of view.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요. 봅시다. 옆에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BAT 뭐죠? BAT? bat요. 박진한 말 아니죠? 그냥 막대기, bat. 옛날 사람들은 싸울 때, 그렇죠?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싸웠다고요? 옆에 있는 막대기 들고 짱돌 두고 싸웠겠죠? 이 막대기가 서로 부딪히고, 그렇죠? 막대기가 날아다니고, 막대기 두 개 부딪히는 게 뭐죠? combat. 막대기가 combat, 전투죠. 또 막대기 날아다니는 게 battle, 그렇죠? battle, 전투죠. 이 polem이라는 단어도요, 원래는 이게 뭡니까? 긴 장대란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polemic은요, 이 긴 장대를 의미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싸우기 좋아하는 전쟁의 원래 의미가 그래요. 그렇죠? 싸우기 좋아하고 전쟁적인 거를 막대기가 서로 막 부딪히는 것들입니다. polemic. 그래서 큰 장대로 싸우는. 그래서 갈등, 논쟁, 논박이라는 의미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호전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호전적인.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호전적인 것보다 요즘에는 여기 논쟁, 논박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로 합니까? 어떤 아주 격렬한 토론이나 논쟁 정도를 얘기할 때 쓰는 걸로 쓰이죠. polemic. 됐어요? controversy, polemics. 이 polemic이라는 단어는 왕왕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어 contentious라는 단어도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죠? contentious요? content죠. C-O-N-T-E-N-T. 그리고 제가 tend. 이 tend가 무슨 의미라고요? stretch, 잡아당기다. 그래서 서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게 논쟁 대립이 content죠. 그리고 이거의 명사형이 contention이죠. 논쟁 대립. 그래서 contentious가 나온 거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강조했었나요? 이게 tent가 tain에서 온 게 있어요. 담다. contain의 명사형이 content가 있죠. 그때는 내용, 알맹이, 목차, 만족이죠. 그 content하고는 어원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content하고는요. 됐어요? content에서 온 거. 그래서 우리가 tend나 tent가 잡아당기는 거. 긴장.
텐션. 밖으로 늘어뜨리는 거 extend, extension. 그쵸? 안에 내땡기는 마음 intend, 의도하다, intention. 기억나요? 무슨 말이죠? 얼굴을 미리 긴장시켜놓고 아픈 척하는 거 pretend, pretension, pretentious. 그쵸? 뭐뭐인 채 하는. 생각나죠? 텐트가 이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contentious요. 옆에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quarrelsome, 싸우기 좋아하는. 그렇죠? 우리 싸우기 좋아하는 quarrelsome 말고 많이 하는데 호전적인 거. warlike, quarrelsome. 또요. bellicose, belligerent. 그렇죠? bellicose, belligerent 이런 단어를 많이 봤었죠. controversial. 이것도 아까 했던 단어죠. verse가 턴이니까는 서로 contra는 무슨 의미였었죠? against. 서로 반대되는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대립하는, 그렇죠? 논쟁적인 controversial. 따로 안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contravene. 여기서 이제 contra가 against 하니까는 vene만 하면 돼요. vene이 무슨 의미죠? go. 가는 거죠. 가지 말라는 곳을 against. 가로질러서 어기고 가는 겁니다. 위반하다. 그렇죠? 모순되다. 어디를 침해하다. 이게 contravene이에요. 앞에 봅시다. 쭉. contravene 알 거예요. 그러면 vene이 뭐다? come. 미리 가서 막는 거 prevent. 밖으로 터져 나오는 일 event.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 intervene, intervention. 사람들이 다니는 길 avenue. 다시 나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이익 revenue. 그렇죠? venue. 개최지나 범행 장소. 사람들이 가는. 그렇죠? venue. 그거죠. Van, vent 들어가면 다 무슨 의미다? come, go의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emur, demur, demur. 여기서는요, 이 mur이요, mur이 누워 있는 겁니다. stay, stay. 나중에 보면 여러분요, 이런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moor, mooring. 이게 정박지란 뜻이에요. 정박지. 근데 이게 나중에 뭘 정박지. 한번 찾아볼래요? 무 한번 찾아볼래요? 무 정박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박시장에서 배가 머무는 곳인데 뭡니다. 그래서 이 디모어가 어디요? 어디에 down. 그렇죠? stay down. 그래서 stay down. 머물러 있다, 정박하다는 뜻이에요. 디모어.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연기하다, 반대하다. 무슨 말입니까? 배가 움직여야 되죠. 근데 계속 아래에 멈춰 있고 안 멈추고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아래에 머물러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딜레이, 그렇죠? 지체하고 연기하고 어떤 것을 그렇죠? 역행하는 거. 그게 디머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연기하는 거. 딜레이 object. 됐어요? 그러면 재밌는 거는 이 단어가 재밌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랑 정말 비슷한 단어인데 어원이 뭐가 있냐면요. 어원이 똑같아요. demur 이런 단어 있어요. demur. 이건 형용사예요. 그렇죠? 아까 이건 뭐요? 지체하고 연기하고 그렇죠? 막는 거죠. 얘는요. 차분한, 침착한, 얌전한 또는 수줍음이 있는 그렇죠?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죠? 어원이 생긴 의미는 똑같은데 그렇죠? 뜻은 틀리죠. 요 두 개, 왜, 제가 이렇게 왜 강조했는지 알겠죠? 요거요. 그렇죠? 왜? 이거 외우고 기억하면 나중에 이거 나오면 총체적으로 헷갈리고요. 이거 나오고 기억하면 나중에 이거 나오면 또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동시에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됐죠? Don't demur at my request. 네, 그렇죠? 그거를 자꾸 뒤로 밀고 연기하지 마라. 됐어요?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